저희 팀은 이 프로젝트도 잘할 것이라는 포부와 기업명인 시아를 합쳐서 잘할 것이야 라는 팀명을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배경과 팀 구성,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 과정, 그에 따른 결과 도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및 목적입니다. 참여해주신 기업인 시아는 인공지능 기반 위성 항공 영상 분석 전문 기업이며 지오 AI 리서처 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송민기 멘토님께서 멘토링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6주 동안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위성 영상 내 항공기, 선박, 차량의 오브젝트 디텍션이 목적입니다. 프로젝트는 다른 팀과 동일한 레벨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팀 구성입니다. 팀장인 저를 포함해서 5명의 팀원이 있으며 재미있게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입니다. 이런 7가지의 진행 과정을 거쳐 6주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셋 설명과 EDA입니다. 데이터셋은 다른 팀과 마찬가지로 가옥번 위성에서 획득한 페어 1M 2.0 버전이며 5개의 상위 클래스와 37개의 서브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 형태와 나머지 정보들은 보이시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DA는 오브젝트와 이미지, 어노테이션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진행하였습니다. 목표인 3가지 클래스와 나머지인 아덜스로 묶어서 정제하였을 때 비글이 80%의 큰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클래스의 임밸런스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정제 시 아덜스만 존재하는 500여 개의 이미지가 있는 것을 보아서 이것을 클래스에 트레인할 때 넣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미지에 분포하는 오브젝트 분포입니다. 1개에서 4개를 포함하는 이미지가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고 한 씬에서 최대 1000여 개까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지를 단순 증가한다면 오브젝트의 임밸런스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즈 분포입니다. 오브젝트 사이즈는 에어플레인이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음을 보았고 또한 10의 표준 편차가 좀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들을 시각화하였을 때 이렇게 코트를 비클로 잘못 표기된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삭제를 하였고요. 그리고 대형 씹이 있음을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종행비 분포입니다. 쉽과 비클은 1에서 1.5의 사이를 가지고 있으나 쉽이 3.7 그리고 표준 편차가 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으로 모델의 학습 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1000에서 7000 정도로 좀 큰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델 학습 시에는 크롭해서 넣는 것이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종행비도 1:1, 3.4, 4:3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었고 1:1로 랜덤 크롭한 후에 패딩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노테이션을 보았을 때 전부 4개인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포인트가 동일한 것을 보았을 때 잘못 어노테이션이 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사이즈 이하는 학습 시 이그노어 수치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EDA를 통해서 이러한 4가지의 결론 사항을 뽑아내었고 이것을 통해서 모델 트레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델 학습은 보이시는 4가지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오픈 라이브러리 선정할 때는 3가지를 다 조사를 해보고 이 중에서 위성 영상엔 로테이트된 물체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특화된 MM 로테이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모델은 같은 인공위성 영상인 도타에서 소타 모델 중에 단일 모델로 성능이 가장 우수한 오리엔티드 RCNN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트레인 결과입니다. 보이시는 것을 적용하여서 돌렸고요. 이 값을 통해서 클래스 값을 비교해 보니 비클의 임밸런스 영향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좀 더 세밀한 분석을 위해 평가지에 프리시전 값을 추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실험 부분입니다. 어노테이션이 없는 500여 장을 넣을지 말지에 대한 실험으로 다 넣은 올 데이터가 제외한 것보다 0.1 정도
모든 수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 지표를 보던 중에 쉽이 다른 클래스에 비해서 리콜과 프리시전 AP 값이 좀 낮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원인을 분석하였는데요. 시각화했을 때 비클은 전체적으로 잘 인식하지만 몇몇 개체는 검출하지 못하였고 또 도로 위에 있는 쉽을 비클로 잘못 인식하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에어플레인은 전체적으로 잘 검출하였고요. 그리고 문제인 쉽을 봤을 때 작은 보트들은 검출이 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오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EDA 값과 같이 분석을 하였을 때 쉽의 종행비 분포가 다른 클래스보다 넓고 또한 사이즈도 좀 넓게 있기 때문에 앵커 베이스 모델인 오리엔티드 RCN의 특성상 이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크게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고 또한 다양한 종행비와 사이즈 대비 데이터 양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여서 데이터 증강 시도하였습니다. 먼저 앵커프리 모델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여 쉽을 좀 더 잘 검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였으나 아무래도 원스테이지 모델 특성상 전체적으로 값이 다 떨어졌고 프리시전 값이 낮아서 투스테이지 모델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시각화였을 때도 잘 검출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티드 RCNN의 RPN 헤드 코드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스케일과 레이시오 부분을 수정하였고 먼저 가장 문제로 원인으로 생각되는 레이시오 부분을 조절하고 그 다음 스케일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레이시오는 10의 종행비 분포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3, 4, 5를 선정하였습니다. 전체 진행한 지표입니다. 지표상에서 베이스보다 모든 것을 다 넣은 마지막 부분이 다소 값이 낮아지긴 하였으나 뒤에 시각화 부분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서 다양한 레인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시각화 부분입니다. 시각화를 보았을 때 비클은 크게 좀 나아지는 부분이 없었으나 뒤에 10 경우 오른쪽에 보시면 긴 레이쇼의 보트 검출 부분에서 나아진 것이 보였으나 작은 보트는 검출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되어서 스케일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인 8과 48 그리고 248을 넣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스케일에 따른 평가 지표입니다. 값은 4만 넣었을 때 조금 좋아 보일 수는 있겠으나 두 가지를 다 넣은 것이 시각화했을 때 더욱 성능이 좋아서 마지막 모델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 모델과 값을 비교하였을 때 에어플레인과 비이클 모든 지표값이 약 0.1 향상되었고 MAP와 MF1도 향상된 것을 보았습니다. 쉽의 경우는 지표값으로는 좀 향상된 것이 보이지 않았으나 시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하였을 때 비이클은 베이스 모델과 비교하여서 작은 이 차량들 또한 검출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이 도로 위에 있는 쉽도 비이클로 분류하진 않았으나 아예 검출하지 못한 것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에어플레인도 또한 다양한 사이즈와 여러 각도도 잘 검출해내었고요. 이 쉽 부분에서 베이스 모델과 비교를 하였을 때 작은 모델들 또한 검출률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큰 쉽도 잘 검출하였으나 이 IOU 스트레스가 좀 낮게 나왔는데요. 이것이 평가 지표가 좀 낮게 나온 이유가 아닐까 조금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앵커 조절 없이 데이터 증강한 내용입니다. 쉽을 제외한 것에 있어서 값의 향상이 조금씩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화를 하였을 때 10으로 오판하던 오브젝트들이 줄어들어서 false positive의 감소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정성적 평가 시 향상됨이 보이며 클래스 밸런스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모델들로 10만 데이터를 증강한 것을 하였으나 평가 지표나 시각화 둘 다 개선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브 클래스로 라벨링하여 모델 학습도 진행을 하였는데, 상대적으로 값이 낮은 서브 클래스를 뽑아서 EDA 특징을 매칭하려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평가 지표가 떨어져서 특정 서브 클래스를 선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결과 및 회고입니다. 프로젝트 실험 결과 내용과 시간상 진행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것들을 같이 정리하였는데요. 먼저 어노테이션이 없는 자료라도 모델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학습 시 넣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앵커 베이스 디텍션 모델의 경우 오브젝트의 사이즈와 종행비가 모델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진행한 단순 데이터 증강만으로는 효과가 미비하고 앵커 제너레이터에서 레이쇼와 사이즈 조절이 좀 유의미한 것 같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지표의 수치상의 변화보다는 시각화를 통해서 훈련한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앵커를 조절해서 같이 데이터를 증강하는 것과 그리고 클래스별 모델 파라미터를 달리해서 앙상블하는 것, 그리고 오브젝트 사이즈, 그리고 클래스별로 다른 모델을 사용하여 앙상블하는 것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자 짧게 프로젝트 회고 진행하고 프로젝트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